2026년 금융시장을 보면요, 꼭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같아요. 한쪽엔 수백 년 된 전통금융의 견고한 성이 있고, 다른 한쪽엔 모든 걸 실시간으로 바꾸려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군대가 있죠. 오늘 저희는 코인베이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군대가 내세운 세계 강력한 무기, 바로 ETF,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토큰화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실제로 2026년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은요,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전장 구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이 세 가지는 그냥 신기술이 아니라 전통금융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장의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암호화폐 체핀율이 2023년 10.3%에서 2025년에 9.9%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걸 언뜻 보면 어라? 성장이 멈췄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폭발적인 초기 성장, 그러니까 막 소규모 전투가 끝나고 이제는 조직적인 전면전을 위한 재정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혁신 기술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이죠. 중요한 건 수면 아래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 너머를 봐야 한다. 맞아요. 무작정 돌격하던 투기 중심 시장에서 이제는 실제 사용 사례와 제도권 인프라를 만드는 시장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2025년이 그 체질 개선의 분기점, 일종의 작전 지휘소가 세워진 해였다. 이런 분석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이 닦였기에 2025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건가요? 네. 2025년은 2026년의 도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해였어요. 첫째, 안개 같았던 규제가 명확한 법률 형태로 잡히기 시작했고요. 둘째, 기관 자금이라는 이 중무장 부대가 들어올 공식 통로, 바로 비트코인 스팟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죠. 그렇죠. ETF 얘기가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재무 전략의 일부로 쓰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이 전통금융 시스템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2026년의 성장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적인 성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공성전을 앞두고 참호를 파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럼 그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죠. 첫 번째, 단연 ETF입니다. 이건 마치 성벽 안에 잠입시킨 트로이의 목마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트로이의 목마,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핵심은 규제된 상품이라는 점, 즉 성 안의 검문을 통과한 합법적인 물건이라는 거죠. 아, 합법적이다. 네, 이전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웠던 건 기술적 복잡성 때문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장벽은 이거 사도 되는 건가? 하는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가 USB 지갑을 서랍에 넣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ETF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가 증권사 앱에서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열어준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ETF는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암호화폐가 금이나 석유처럼 금융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고려하는 대체 자산의 반열에 공식적으로 올랐다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 이거 한번 사볼까 하는 투기 대상에서 내 자산의 몇 퍼센트를 배분해야 할까 하는 대상으로 격이 달라졌다. 정확합니다. 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살까의 문제로 바뀐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암호화폐 고유의 그 탈중앙적인 성격이 약해지고 결국 월스트리트의 규칙에 종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코인베이스의 분석은 오히려 그 반대를 시사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이제 규제 당국이 다른 암호화폐들의 ETF 승인에 대한 로드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 첫 번째가 어려웠던 거군요. 그렇죠. 한번 물꼬가 트이면 그 다음부터는 심사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암호화폐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식 자산군으로 인정하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목이 ETF는 암호화폐의 지위를 격상시켜 기관 자금의 물기를 튼 결정적인 한 수였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목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 보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왜 2026년에 와서 특별한 엔진으로 주목받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다른 코인을 사기 위한 대기자금, 뭐랄까 전투를 위한 군자금 같은 역할이 컸죠.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전장을 넘어서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결제와 정산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실용적인 영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벤처캐피탈은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투자금을 보냈어요. 예전 같으면 은행 통해서 며칠, 길게는 일주일은 걸렸을 일이죠. 수수료도 훨씬 비쌌고요. 와, 10분 만에요? 네, 달러 같은 법정화폐랑 가치가 연동되니까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할 위험도 없고요. 바로 이 안정성과 속도 때문에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계를 잇는 가장 현실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그 스테이블 코인 붕괴 사태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다리가 정말 튼튼한가 하는 의심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규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나 유럽의 미카 같은 법안들이 바로 그 다리의 안전인증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 인증서요? 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한테 당신들은 이만큼의 준비금을 항상 보유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건축법을 제시한 거죠. 이건 국가가 우리가 이 다리가 튼튼한지 보증해주겠다는 신호와도 같아요. 덕분에 거액을 다루는 기관들이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기로 넘어가 보죠. 토큰화. 이건 앞선 두 무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ETF나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연결하는 거라면 토큰화는 아예 금융 시스템의 땅 자체를 갈아엎는 지각 변동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금융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서울에 1조 원짜리 빌딩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 빌딩에 투자하려면 수십, 수백억 원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빌딩 소유권을 10억 개의 토큰으로 쪼개서 블록체인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저도 단돈 1,000원으로 그 빌딩의 지분을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주식처럼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개념은 정말 혁신적인데 한편으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 않나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걸 누가 신뢰하고 거래하며 법적인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현실의 벽은 높아 보이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수많은 금융기관과 법률가들이 해결하려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신뢰와 법적 장치잖아요. 네,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 거래 기록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담보해주고 이제 법률 시스템이 그 토큰이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대변한다는 걸 보장해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면 몇 가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제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웠던 자산의 유동성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모든 자산이 24시간 거래되면 기존 증권거래소나 은행 같은 중개기관들은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역할이 사라지기보다는 변화하겠죠. 아마 그들은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해주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할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2026년 토큰화가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건 새로운 자산을 만드는 걸 넘어서 기존 자산이 거래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니까요. 들어보니 이 세 가지 무기가 각자 역할이 명확하네요. ETF가 성문을 열고 스테이블 코인이 보급로를 만들고 토큰화가 성 안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림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보니까 코인베이스 움직임도 다시 보이네요. 단순히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걸 넘어서 더 클리어링 컴퍼니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지향하는 건 모든 것을 거래하는 거래소, 즉 종합금융 인프라 플랫폼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토큰화된 주식, 채권, 부동산, 예측시장 상품까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이 거래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건 암호화폐가 특정 자산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 전반을 떠받치는 기반 기술, 즉 새로운 레일이 될 거라는데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은 정체가 아닌 성숙의 단계에 있고 그 성장은 제도권 자금의 통로인 ETF, 실물 경제와의 다리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는 토큰화, 이 세 가지 강력한 엔진이 이끌 거라는 전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기절에는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뀐 명확한 규제가 자리하고 있었고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 금융이라는 성을 암호화폐 기술이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즉,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관점이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장, 중개자 없이 개인이 직접 자산을 소유하는 방식,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원칙 같은 암호화폐 고유한 논리가 앞으로 전통 금융이라는 성 자체의 본질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암호화폐가 금융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암호화폐처럼 변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다가올 미래의 진짜 이야기는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얼마나 암호화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 주식 거래 방식,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